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제품들 보여드리고 이를 활용해서 닦고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상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포장이 아마 제대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받았을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재포장을 하면서 조금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받았던 상자가 제가 여태껏 받았던 상자 중에 가장 작았어서 하울한 데에는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상점부터 굉장히 많네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일러스트 테이프는 본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소분된 제품들을 사는 걸 선호합니다. 보통은 한 루프, 그러니까 한 패턴을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패턴이 1m 내지는 2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본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소분된 제품들을 구매합니다. 아마 이렇게 덤으로 주신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스크래퍼인데 요거 일러스트 테이프 붙일 때 이렇게 문질러 주면 기포가 차지 않고 발색도 더 잘 됩니다. 굉장히 넓어서 배경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는 지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지들이 한 장씩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건 책갈피인데 하얀 종이에요. 중국 분들은 이 하얀 책갈피에다가 인물집처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각 롤 스티커입니다. 한국 제품들도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중국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가 써져 있는 일러스트 테이프랑 이렇게 조각들을 보내주셨고요. 이건 테이프 뚜껑 패키징이 들어가 있고 그냥 이런 투명 사각 스티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내주는 상점을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마테 감개에 말아서 보내주는 상점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마테 감개에 감겨져 있었던 제품들만 이렇게 이영지북에 스크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러스트 테이프를 이영지북에 붙여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붙기도 하고 세세하게 오릴 때 불편하더라고요. 수채화 느낌의 오브젝트가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테이프입니다. 확실히 감기에 감겨져 있으면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손이 안 가긴 합니다. 덤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재질이 특이하네요. 화지 재질인데 이렇게 은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칼선이 들어가 있는 네모 스티커, 레터링이랑 이런 배경들도 보내줬어요. 덤만 보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지체가 돼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제가 금붕어 테마도 좋아해서 이런 연못 느낌의 일러스트 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화지인데 이렇게 투명 잉크 처리가 돼서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들어요. 레이어드하기 좋은 식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하늘이 그려져 있는
테이프입니다. 이 광택이 도는데 전부 광택이 도는 게 아니라 이 흰 부분이랑 무지개 안쪽에는 광택이 돌지 않아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아직 봄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름 테마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남자 소년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름 테마의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영화 보면 이런 해변에 있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마린룩을 입은 소년도 있고 이런 캠핑 느낌,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소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앨리스의 티파티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하늘이 그려져 있는 배경들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건 숲속 테마의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는데 패턴은 꽤 짧은 편이에요. 이것도 하늘 일러스트 테이프입니다. 이게 브랜드명인 것 같네요. 이런 등불 테마에 또 빠져가지고 이번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 중 하나일 거예요. 일러스트 부분이 조금 거칠어요. 아마 이 투명 코팅이 도톰하게 들어가서 좀 거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미 하늘 일러스트는 꽤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노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패턴이 꽤 길어요. 이번에 많이 산 테마들을까지 꼽자면 일단 꽃을 많이 샀고요. 두 번째가 상점입니다. 이번 상자에는 많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긴 한데 원래는 제가 이런 건물은 거의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점류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주로 일본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하늘 테마인데 보이시나요? 테두리를 따라서 투명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팅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만져보면 약간 오돌토돌하고요. 중간에 레터링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딱 쓰기 좋은 벚꽃이네요. 이번에는 샤인 제품이고요. 뽑기 기계가 테마입니다. 큼지막한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이 오리가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디저트도 많이 그려져 있어서 디저트 닦고 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테마는 이런 밤하늘이고요. 일러스트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서 A6에 닦고 하기 좋아 보여요. 이 하얗고 동그란 친구들과 걸어가는 소녀의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건 교통 표지판 테마입니다. 현대적인 인물 일러스트랑 사용하기 좋아 보여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꽤나 커요. 색감이 좀 파스텔한 느낌이라서 같이 쓰기 좋아 보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꽃이라서 꽃을 또 잔뜩 구매해 봤습니다.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꽃 이름을 모릅니다. 전 사실 능소화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능소화가 맞나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능소화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히 페트 재질이 선명하고 예쁩니다. 하얀 꽃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꽃도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던 도시 배경의 일러스트 바트인데 재질이 좀 특이해요. 페트 재질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에도 벚꽃이 피어있네요. 이건 인물이고요. 이렇게 소년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테이프입니다. 제가 원래 동물보다는 사람 캐릭터를 선호하고 남자보다는 여자를 선호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소년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제품들도 꽤 많이 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풍선들은 거의 이렇게 분홍색 파스텔 계열인데 이 제품은 주황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봄이라 그런지 꽃이 더 예뻐 보여가지고
꽤 많이 주문을 했네요. 이렇게 보석이 들어가 있는 꽃들이 그려져 있고 푸른 계열입니다. 실물이 정말 예쁜데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꽃이 동글동글한 꽃이라 그런지 털실이랑 같이 이렇게 테마로 묶여 있더라고요. 가을에 쓰면 특히 더 예쁠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브랜드명이 크게 들어가 있네요. 같은 하늘인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이건 이렇게 비행운이 기다랗게 들어가 있는 하늘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좀 더 폭도 큰 것 같네요. 이건 코팅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제품이랑 섞어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씩씩 인 더 하우스 통판이 곧 열리는데 그 통판에서 이 등불 연등 같이 사용을 하려고 연등과 관련된 일러스트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건 우주랑 체스랑 같이 들어가 있는 테마예요. 이렇게 홀로그램 코팅이라고 하나요? 이런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코팅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화려한 느낌이에요. 보통 우주 테마 하면 노랑, 파랑 계열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굉장히 오묘한 색감이라서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어떤 제품이랑 같이 써야 할지 감이 잘 안 오긴 하네요. 이 달이 특히 예뻐요. 제가 앨리스의 티파티 제품은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일러스트 테이프 하면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앨리스의 티파티인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싱그러운 과일 테마에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 이상하게 앨리스의 티파티 제품들은 다른 스티커랑 섞어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테이프가 레이어드된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귀여운
과일이나 음료 같은 게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2개를 시켰는데 보통 2개를 시키면 이렇게 연결된 걸로 보내주는데 아니었나 봐요. 제가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려서 왔네요. 이건 명화가 같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빈티지 다꾸 같은 거 할 때 배경으로 깔아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테이프일지는 몰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 중에 가장 두꺼운 제품일 것 같습니다. 통째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도형을 오려서 조금씩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상점은 몬디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분된 일러스트 테이프들을 구매했고 상점마다 포장해주는 방식이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네요. 이 상점에서는 6가지 제품을 구매했고 범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 디자인이고 유리면 쪽에는 은은하게 홀로그램 코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3종류 왔습니다. 그리고 산리오 스티커들. 이건 티켓처럼 생긴 스티커예요. 여름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 테이프인데 코팅이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투명한 꽃잎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건 이렇게 약간 사이버틱한 SF 느낌. 상당히 화려하죠. 이것도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레이저 은박이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로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페트 재질이어도 코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는 투명한 느낌의 나비예요.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하늘색, 에메랄드색,
초록색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건 벚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사이즈보다 좀 더 크네요. 이 도안은 제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새들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이 굉장히 오묘하죠. 갑자기 좀 그림체가 바뀌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생각보다 훨씬 화려하네요. 이렇게 코팅이 세고 화려하면 다른 스티커랑 섞었을 때 꽃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 상점에서도 일러스트 테이프를 구매했어요. 꽃부터 봐볼까요? 테마는 연꽃입니다. 이건 뭘까요? 금붕어도 보이고 이런 물보라 같은 일러스트들도 보이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다꾸의 퀄리티를 높이니까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더라고요. 물방울이 굉장히 투명한 느낌이라서 예뻐요. 아, 달인가 봐요. 저는 연꽃 씨 이런 거인 줄. 테두리에도 홀로그램 코팅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주 예쁩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똑같은 걸 또 구매했네요. 굳이 까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 덤 보는 걸 깜빡했네요. 이런 메모지가 5장 들어있고 테두리에 은박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물 일러스트를 꽤 챙겨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꽃입니다. 이렇게 은은한 색감들이 같이 섞어 쓰기 좋아요. 마지막은 스티커입니다. 이건 꽃이랑 소녀가 같이 있는 테마예요. 코팅을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다양한 꽃들이 있고 이 노란 꽃과 함께 있는 소녀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나비도 들어있고 꽃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타오바오는 사진 검색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캡처해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요건 네이네이 제품이고요. 노란색 테마고 채소들이 같이 들어있는 소녀가 메인이에요. 네이네이에 항상 나오는 토끼 인형입니다. 레터링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알차게 오브젝트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브랜드 일러스트가 정말 제 취향이에요. 보통은 한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도안 전체를 구입하는 편인데 이건 그냥 모든 일러스트가 마음에 듭니다. 버릴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아까는 봄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건 여름에 가까운 느낌이죠. 진짜 예쁘다. 인물이랑 오브젝트랑 이렇게 레터링에 데코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이 제품 하나만 있어도 다구 몇 개는 뚜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타오바오에서 구매할 때마다 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포기했던 제품들인데 이번에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도시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들을 잘 구매하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이 브랜드 시리즈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색감도 그렇고 그림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먼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푸른 계열이라서 비 오는 컨셉이에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죠? 폭이 좀 좁은 편이라서 일러스트도 이렇게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제품은 초록색이 메인 색깔이고요. 테마는 여름인 것 같아요. 매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네요. 이런 그림자 표현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선풍기랑 이 바람을 막고 있는 소녀 일러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배고프다. 자판기도 예쁘죠? 다음 상점들은 제가 여태 잘 구매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제품들입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스티커, 메모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까지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고요. 일단 메모지부터 봐볼게요. 모니터에 실사가 인쇄되어 있는 메모지입니다.
얇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갸루 컨셉의 폴더폰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는데 다른 스티커랑 쓰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도시락 컨셉의 메모지입니다. 글을 적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색감이 아주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약 봉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작을지 모르고 구매한 거였는데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모조지일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반딱반딱한 유포지? 그런 코팅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계속 보니까 작은 사이즈도 귀여운 것 같네요. 덤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상자가 핫배송을 해서 올 때 한 상자에 이렇게 가득가득 넣느라 이렇게 제품이 터지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번 상자가 많이 터지고 많이 섞여 있는 상태로 배송이 돼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 구매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로보잉이 안 되네요. 아쉽지만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름방학 컨셉의 스티커예요. 무광 코팅이고 바다 생물들이랑 어항들이 그려져 있고 잠수하는 캐릭터들도 있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색감이 좀 더 은은하긴 한데 마음에 듭니다. 칼선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서 여백이 아주 좁아요. 이건 판다 도시락 컨셉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 다 들어가 있죠. 이번에 제가 가장 빠져 있었던 게 라벨 스티커였거든요. 다음에 도착할 상자들에는 이런 스타일의 라벨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2장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뒷돼지입니다. 이걸 오려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아마 이게 별 코팅이 들어간 제품도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광을 골랐습니다. 중국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죠? 이건 편의점 컨셉의 스티커네요. 이건 갸루 컨셉이고 투명 스티커인데 상당히 선명하죠? 갸루 컨셉은 아니고 여고생의 일상이네요. 이것도 같은 시리즈인 것 같고 갸루 친구만 따로 그려져 있네요. 이건 켈지의 무광이에요. 이걸 제가 2장을 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봐볼까요? 이건 뒷돼지고 무광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켈지는 아닌 것 같고 유포지? 아무래도 제가 무광을 구매하고 이거는 서비스로 넣어주신 게 아닐까 예상이 돼요. 이 작은 하트에도 칼선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돼지도 같은 디자인이고 마찬가지로 무광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앞서 봤던 스티커랑은 다르게 굉장히 연하고 파스텔한 느낌이에요. 마스킹 테이프를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작은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에요. 색연필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 조각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약간 화지보다는 비닐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 상당히 매끄럽고 코팅된 맨들맨들함이 있고요. 얇습니다. 다음은 요건데요. 재질은 글리터 재질이에요. 패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자리에 맞춰서 붙이느라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한데 도안을 확인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점에서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들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덤으로는 이렇게 왔는데 유리비 코팅이 들어간 실 스티커입니다. 이건 아마 패키징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커다란 조각 스티커랑 이것도 스티커고요. 인형이 아주 귀엽네요. 이건 같은 스티커인데 색깔이 다르고요. 네모지. 이건 마스킹 테이프고 이건 아주 작은 네모 스티커예요. 체크박스에 표시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집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이건 굉장히 예전에 소분된 걸로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쓰임이 좋아서 본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 마테인데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상당히 얇고 국내 마스킹 테이프는 굉장히 매끄러운데 이건 종이의 질감이 느껴져요. 아주 얇네요. 제품명이 목초지인데 목초지보다는 좀 연못 느낌 아닌가요? 모네의 그림 같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고요. 같은 시리즈의 제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중간중간에 별이나 이런 행성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패턴이 꽤 긴 편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공복에 커피를 계속 마셨더니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촬영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 스티커가 들어있는 키스컷입니다. 이게 전부 한 패턴이고요. 이 새우튀김이 들어간 이게 정말 귀엽고 메론빵도 귀엽죠? 문어도 마음에 들어요. 오므라이스도 귀엽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건 소분된 걸 구매할까 하다가 활용도가 꽤 좋을 것 같아서 본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패턴을 전부 스크랩하는데 이건 패턴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 부분만 스크랩을 할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요런 걸 뭐라고 하죠? 이모티콘. 아주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키스컷인 줄 알고 구매한 건데 페트 재질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찬가지로 전부 스크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하울을 전부 촬영한 줄 알고 모두 정리를 했는데 상자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덤부터 봐볼까요? 이건 명함이네요. 이렇게 생긴 두꺼운 종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점에서는 메모지를 많이 샀어요. 이렇게 5가지를 구매했고 하나씩 뜯어볼게요. 컴퓨터 배경 화면인 것 같고 이건 아마 다마고치인 것 같아요. 메모지 치고는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나눠서 쓰기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메모지더라고요. 여기에 글씨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도 디자인은 굉장히 귀엽죠? 이건 이렇게 칸을 적게 나눠놔서 쓰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건 메시지창 컨셉의 떡 메모지입니다. 이 메모지는 사이즈가 훨씬 크네요. 이게 이 사이즈였어야 했는데 이 안쪽에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캐릭터가 아주 귀엽습니다. 일단 사각 스티커 먼저 보면 뒷돼지도 아주 귀여운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무광의 켈지이고 네모난 칼선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시 부족 같은 복장을 한 친구도 보이고 지도나 나침반 같은 것도 보이네요. 이건 학생들이 그려져 있고요. 작은 소품들까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 동그라미도 전부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뒷돼지도 같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학교 컨셉의 스티커들이고 이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요. 이건 아까와는 다르게 유광 코팅이 되어 있고 칼선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돼지가 귀엽고요. 이건 사이버 생활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큰 메모지랑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병원이 컨셉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티커에 비하면 조각이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뒷돼지도 디테일이 전부 다르네요. 이건 요리하는 컨셉이고 동물 캐릭터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별 조각까지 전부 칼선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은 같은 스티커가 2장 들어있는데 둘 다 똑같은 글리터 재질이에요.
아마 제가 잘못 구매를 한 거겠죠? 사실 지금 타오바오 하울 말고도 국내 작가님들 통판에 참여했던 것들도 택배를 전부 뜯어서 하울을 찍었는데 있는 제품을 또 사고 샀던 제품을 또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많은 지름을 하다 보니 자꾸 주문 실수를 해서 조금 속이 상합니다. 이건 글리터 재질인데 거칠진 않고 조금 매끄러워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컨셉은 해양 생물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해파리예요. 얇은 마테 2가지랑 일반 마테 하나를 구입했고요. 조금 더 두꺼운 거 먼저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트 안에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9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배경색이 바뀌어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화지 같은 종이 느낌보다는 비닐에 가까운 매끈하고 아주 얇은 재질입니다. 이건 토마토가 그려져 있고요. 패턴은 이 정도 길이에요. 이건 클로버와 판다가 그려져 있어요. 두께는 이게 훨씬 얇은데 지름이 더 커서 이 토마토를 가리네요. 이제 진짜 하울을 다 보여드렸고 닦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닦고는 속지의 힘을 빌려보려고 60에다가 닦고를 해볼게요. 올해 첫 60 닦고네요. 작년에 60 다이어리를 굉장히 많이 사서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구멍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이 속지를 꺼낸 이유는 잘못 끼웠다. 어떻게 네, 이 속지를 고른 이유는 이 스티커를 사용하려고 고른 거였어요. 이 레오파드 무늬 속지는 사둔 지 한참 됐는데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오늘은 꼭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모지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속지랑 스티커 말고는 정해둔 게 없어서 조금 많이 헤맬 예정입니다. 일단 배경지를 제거해 볼게요. 이건 최근에 샀던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쪽에 붙여볼게요. 메모지도 바로 붙이겠습니다. 큰 조각은 이쪽에 붙일 거니까 작은 조각을 왼쪽 아래에 붙일게요. 일단 붙이려고 했던 펄리버트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데 괜찮겠죠? 사실 전 빗소리를 들으면서 닦고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촬영을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창문을 열어놓고 닦고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스티커를 전부 쓰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레이어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백을 조금만 다듬을게요. 계속 이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떼었다 붙였다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포기하고 다른 스티커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키스컷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세 조각 남은 평화 조각 키스컷을 붙여볼게요. 이번 탁구는 정말 어렵네요. 아무래도 연습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러브미워 키스컷도 4조각밖에 안 남았으니까 털어볼게요. 잠깐 동생이 와서 촬영을 끊었다가 새벽에야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연습도 해왔어요. 이 잡지랑 문구를 옮겼고요.
조금 수정을 하고 닦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 하트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뗐고 케이스 컷을 좀 더 붙여볼게요. 다이소 스티커도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티커 다 썼습니다. 날짜는 미유키 스티커를 사용해서 적어볼게요. 날은 빵을 먹었으니까 브레드라고 적겠습니다. 이 테이프도 잘라서 붙여볼게요. 마지막까지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닦고는 이 상점 일러스트랑 도시 풍경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테이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제품들도 함께 챙겨왔어요. 속지는 오래된 드로잉북을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해 온 거예요. 첫 번째 닦고가 너무 어려웠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해왔습니다. 제가 타오바오 택배를 3상자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상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좀 고전적인 스티커들을 사용한 닦고들을 많이 연습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상자가 벌써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도착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세일 전에 샀던 거라 통관이 빠르게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하울 영상을 모아서 올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빠르게 업로드를 하고 다음 하울은 따로 찍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걸로 정해볼게요. 이건 타오바오에서 샀던 마스킹 테이프인데 메모지 뒤로 배경처럼 깔아주겠습니다. 이 일러스트 테이프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투명 뒷돼지는 항상 안 버리고 모아두는 편이에요. 붙여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오려볼게요. 생각보다 조각들 사이즈가 작아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붙여볼게요. 이 자전거가 노란색이라서 이 조각을 붙일게요.
이건 아마 다이소 마테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키스컷입니다. 그리고 이건 디어타운 키스컷인데 잘라서 이쪽에 조금 붙여볼게요. 알파벳이 아주 조그매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귀여워요. 날짜는 아이오 스튜디오 키스컷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하트반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어요. 색연필로 그린 듯한 클로버가 아주 귀여운 제품입니다. 두 번째 닦고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은 A6 노트에 해보겠습니다. 노트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서 한동안 잘 안 썼는데 얼른 채우고 다른 노트를 꺼내려고요. 메인으로 쓸 제품은 이 소년이 그려진 인물 일러스트고요. 같이 쓸 제품들도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우유를 물고 있는 일러스트를 쓰고 싶었어요. 아래쪽에는 이 마스킹 테이프 붙이겠습니다.
미아 몽고샵 마스킹 테이프도 한 줄 더 붙여볼게요. 위쪽에는 새로 산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인물 조각은 오려뒀고 오브젝트들은 필요하면 조금씩 오려 쓸게요. 원래 22일 일기를 써야 하는데 27이 써 있으니까 오늘 날짜인 27일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싶은 제품이 많아서 열심히 가위질을 해왔습니다. 이 27을 붙이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집중해서 붙이느라 정신없이 붙였습니다. 이쪽이 조금 심심하니까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겠습니다. 원래 시간을 기록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데코로 써볼게요. 원래라면 종이 비행기도 하나하나 오려서 붙였을 텐데 최대한
영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에 붙여봤어요. 이제 요일을 붙여봅시다. 풀티커 알파벳 스티커로 적어볼게요. 마지막 탁구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글씨 쓰면서 이 다이소 데코들을 조금씩 추가해 볼게요.